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3월 16일 목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4,500달러, 이더리움 1,600달러 마이너스고 리플 에이다 폴리고 전체적인 알트코인 하락세가 매우 큽니다. 마이너스 5%, 진한 빨간불 들어왔고요. 비트코인 도면스 42.7%, 이더리움 도면스 18%로 기관이나 개인 투자 비중 늘어나고 있는 비트코인 위주로 자금들이 몰려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트레이딩 뷰 비트코인 도면스는 45%로 중경투 메인의 42%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포함한지 여부에 따라서 수치가 약간 다른데 여기 차트 흐름은 같다 보시면 되고요. 비트코인 도미언스가 급격히 최근에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는데 2021년 7월 비트코인 반등월 때와 2021년 10월 비트코인 템루트 업데이트 비트코인 선물 ETF 미국 상장될 때도 비트코인 도미언스 4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도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죠. 그리고 2022년 6월 셀시우스 파산으로 인해서 알트코인 폭락올 때도 비트코인 상승이 컸습니다. 비트코인 도면스는 비트코인 위주로 상승을 하거나 알트코인 하락이 비트코인보다 빠를 때 비트코인 도면스 상승을 하고요. 현재 구간도 기관 투자자들 비트코인 위주로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일부 코인만 홀딩하는 경우가 많죠.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시그니처 뱅크 같은 코인 관련 은행들 파산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코인 산업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다 볼 수 있는 거고요. 코인 상승장에서는 비트코인 도면스 먼저 상승하고 다음에는 알트코인 가격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알트코인은 1월, 2월 대세 상승 한번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트코인 상승한다고 같이 상승은 못할 가능성이 크죠. 알트코인 2월에 고점에 물린 투자자들 알트코인 상승에 고점 도달 전에 매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승하려는 파워 역시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도지코인이나 리플은 2월에 제대로 된 상승보다는 알트코인에 따라서 반등이 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 비트코인 도면서 상승에 리플 도지코인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고요. 전체적인 하락을 한다고 해도 비트코인 도면서 상승하면 특정 코인 위주로는 상승을 합니다. 코인 시장 전체적인 판도가 알트코인 비중은 줄이고 비트코인 일부 매수하면서 현금도 부분적으로 보유를 하는 등 안전하게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3월 15일 생산자 물가지수는 0.3%보다 낮은 마이너스 0.1% 실제치가 나왔고요. 3월 14일 미국 인플레이션율과 함께 거시경제 데이터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 QQQ도 3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지만 연준의 고금리, 글로벌 전체적인 고금리로 인해서 약한 골이 부러지는 리스크에 상승은 제한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실리콘밸리 시그니처 은행 파산에 이어서 이번에는 유럽 크레딧 스위스 유동성 문제가 재부각이 되었고요. 2021년 비랑 마진콜로 인해서 크레딧 스위스 손실이 컸다가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우디 내셔널 뱅크에서 더 이상 추가 금융 지원 안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크레딧 스위스 주가가 내려왔고요. 하루 만에 마이너스 13% 폭락을 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와 함께 프랑스의 양대 은행이라 볼 수 있는 소시에테 제너럴하고 BNP 은행 10% 폭락에 독일 도이치뱅크도 마이너스 8% 하락을 했고요. 미국에 이어서 유럽까지 금융의 약한 고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미국 따라서 3월에 50bp 금리 인상할 수 있다 전망치를 2월에 발표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크레딧 스위스 사태로 인해서 25bp만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3월 23일 한국 시간 새벽 3시에 있는 FOMC 회의에서도 금리 인상 폭이 25bp 가능성이 54%까지 내려왔고요. 금리 인상 아예 안 할 가능성도 45%까지 올라왔습니다. 6일 정도 FOMC 남겨두고 있는데 계속해서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고요. 미국 3월 인플레이션율 6%로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도 금리 인상 한 번 정도는 쉬어갈 수가 있습니다. 5월에 상황 보고 추가 금리 인상하거나 금리 동결 가능한 거죠. 대신에 미국 중소은행에 이은 유럽은행들도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연준은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내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고요. 코인이나 나스닥에게는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거기에 2년물 국제 수익률도 보면 3.8%로 7.8% 급락을 했습니다. 4%가 핵심 지지라인이었는데 뚫고 내려갔죠. 채권 세력들은 연준이 고금리 장기간 유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시그널인 거죠. 미국 금리 인상 종료 시그널과 함께
이렇게 국채 금리도 내려가니까 빅테크에게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은행 예금, 채권으로 갔던 자금들이 다시 성장주로 옮겨가는 거고요. S&P 다우 하락은 했지만 나스닥만 양견을 했죠. 국제유가도 68달러로 70달러 저항선 아래로 내려갔는데 미국, 한국 인플레이션율 내려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경투 당신 말대로라면 미국 주식 빅테크, 애플, 테슬라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되냐 질문을 주실 듯 합니다. 당장에 매수하시는 것보다 미국 내부자, 회사 고위직들, 임원들 매매 현황 참고로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전체 상장 기업들 고위직 임원들의 매도는 지난주 여전히 많았습니다. 실리콘밸리, 크레딧 스위스 파산 예상을 하고 미리미리 매도를 많이 한 거고요. 하지만 윗꼬리가 살짝 꺾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산업별로 고위직들 매도 수준이 차이가 난다는 의미입니다. 우선 빅테크 포함한 산업이 인포메이션 테크 분야 보면 3월 1일 데이터에서 매도가 18배로 훨씬 더 많았지만 최근에는 13배로 약간 내려오고 있습니다. 3월 15일에도 약간 반등에 추가 매도 많이 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나스닥 잡주들 임원들이 스탁 옵션 받는 즉시 현금한다는 의미이듯 합니다. 금리 인상 종료되고 그 다음 금리 인하할 때는 경기 침체 우려로 주가 더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섹터는 헬스케어입니다. 2021년 코로나 때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임원들 매도가 증가를 했고요. 4.9배로 신고점을 달성했습니다. 심각한 것은 지난주 주가 하락하는데도 더 팔았죠. 코로나 종료로 인한 미국 정부의 헬스케어 예산 줄어들면서 정보 빠른 고위직들 먼저 팔았다 생각이 되고요. 헬스케어 파트 매도량 급증으로 인해서 전체 내부자 거래가 증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많이 팔고 있는 분야 보면 필수 소비재이고요. 월마트, 코스코 같이 생활 필수품 파는 기업들 고위직들 매도가 늘어났습니다. 3월 미국 인플레이션율에서 확인을 했듯이 식료품 인플레이션율 줄어들고 있고 경기 침체 가능성으로 인해서 소비 둔화는 가속화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미 소비재, 필수 소비재하고 반대되는 명품이나 나이키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 산업인데 매도량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코로나 리오프닝에 루이비통 같은 명품 주가 상승 컸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 다시 오면 명품 소비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에 매도를 많이 하는 듯 하고요. 그러면 우리 코인을 보면 알트코인들이 전체적으로 비트코인보다 상승 못하고 전반적인 하락 오고 있는데 알트코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체크가 필요합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2018년부터 있었고 그레이스케일 대표 코인이라 참고하면 좋을 듯 하고요. 올해 1월부터 이렇게 큰 상승 있고 난 다음 2월 말 여기 구간 세력들이 대량으로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하고 함께 반등 왔는데 직전 저점 다시 리테스팅 할 가능성이 70% 정도 높다 생각이 되고요. 23,000달러 초반까지 내려오면 알트코인도 하락 가속화가 되는 거죠. 거기에 직전에 이렇게 2배 넘는 큰 대세 상승 있고 나서는 높은 확률로 여기 고점 빠르게 도달 못할 가능성도 클 수가 있고요. 최소 한 달 정도는 여기 구간 매물대 소화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3만 달러 급격히 상승하는 움직임이 아니면 이더리움 클래식 상승 동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여기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전저점 아래로 내려가는 것인가 아예 희망이 없는 것인가 앞으로 미국 금리 인상 종료와 금리 인하 포함해서 이더리움 클래식 움직임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2018년 2.5%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 이더리움 클래식은 하락을 했고요. 당신의 연준 의장이었던 옐런 현 재무장관이 금리 인상을 했지만 다음번에 또 금리 인상할 수 있다고 겁중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 FOMC 전에 반등 왔다가 다시 하락을 했죠. 하지만 그 다음 FOMC에서도 금리 인상 2번 연속 안 하니까 비트코인하고 함께 이더리움 클래식도 상승이 컸고요. 비트코인하고 함께 2배 넘는 상승이 있었다가 비트코인 조정으로 인해서 이더리움 클래식 더 하락했고 결국에는 지속된 연준의 금리 동결로 인해서 이더리움 클래식 가격 3배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피보나치 3825원까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2019년 7월 경기 침체로 금리 인하한 다음 이더리움 클래식의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0년 1월까지 6개월간 하락을 했고요. 이번 연준이 금리 인상 종료하거나 금리를 25bp만 올리면 당장에 이더리움 클래식 상승에는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5월 6월 금리 동결하는 움직임이 나오면 더 큰 상승 한 번은 더 남겨두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금리 인하기 전까지 이더리움 클래식 한 번은 더 상승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 거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